안녕하세요. 이병주 강사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뭐냐면, 자, 심장질환 완정정보, 그리고 심장질환으로 계약받는 메디컬 RP라고 해가지고, 자, 저희가 이번에 3대 질병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뇌질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때 시간에는요, 뇌질환이 발생하는 뇌질환과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치료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라든지 의료비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이런 건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심장질환이 어떤 질병들이 있고 왜 발생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조금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드릴 건데요. 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병에 대한 이해도도 이해도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들한테 결국에는 이 계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전문가스러운 RP는 막 특별한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똑같은 심장질환은 예를 들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은 급성심근경색증이고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RP도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로 심근경색이 왜 발생을 하고 통로가 왜 100% 막혀버리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어떤 수술을 좀 치료를 하고 이거를 선생님들이 쓰러졌을 때 보통은 얼마 정도의 기간을 입원을 조금 하시더라. 그리고 요거를 청구를 했을 때 뭐 어떻게 돌려받으시더라. 이런 실제로들이 환우들이 겪는 병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현장감 있게 리얼하게 고객한테 좀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 게 진짜 전문가스러운 RP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요 꼭 잊지 말고 주워 담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써보는 거 저랑 꼭 약속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첫 번째 시간 때 뇌질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심장질환이라는 걸 우리는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심장질환이라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자, 심장에 생기는 병을 우리는 심장질환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따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심장에는 정말 많은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증, 부정맥, 이 정도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영업 현장에서 듣고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심막삼출. 그죠? 아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장을 이제 감싸고 있는 막을 심막이라고 하는데 이 심막과 심장 덩어리 사이에 물이 차거나 피가 고이는 거예요. 옛날에 심장이 피 고였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걸 심막삼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뭐 심근병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려혈성 폐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은 I00에서 I50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때문에 발생하는 심장 질환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순환기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전도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통틀어서 우리는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는 뭘 특히 주의해서 볼 거냐면 이렇게 집중해서 볼 거냐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걸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은 뭐냐면 I20에서 25.9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협심증 이라는 질병도 있고 심근경색증이라는 질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만성 허혈성 심장병이라고 해서 뭐 죽상경화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디컬을 활용한 계약받는 RP 그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큰 동맥이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때문에 관상동맥이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 무조건 먼저 오는 거죠. 이게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협심증이라는 질병이고요. 이 좁아지던 혈관이 더 진행이 되면서 완전히 100% 막혀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는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은 그 많은 심장질환 중에서도 협심증이라는 질병과 심근경색증 질병을 포함해서 부르는 질병의 대분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해볼 이 협심증이라는 질병은 요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관상동맥이다라고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고지혈증이나 당뇨 때문에 이렇게 내막과 중막 사이 이렇게 지질 성분이나 당 성분이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서 혈관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1%에서 99%까지 막히고 좁아지고 있는 상태를 바로 전부 다 협심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바로 협심증,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100% 막혔을 때를 바로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그리고 이제 80%, 70%, 20% 막힌 거를 우리 협심증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관상동맥이 99%가 막힌 거예요. 그럼 이거 협심증이니까 급성심근경색증입니까? 애매하시죠? 자, 이거 협심증이에요. 1%에서 99%까지 막힌 거 좁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바로 전부 다 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상태의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 막혔을 때를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막과 중막 사이가 두꺼워지다가 이 내막이 원래는 위 아래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질이 차면서 부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딱딱해지는 경화반이라는 걸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이 경화반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가 이렇게 탁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노란색 지질성분, 당성분이 이렇게 혈관 안으로 흘러나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분들이 흘러나오면서 혈액이랑 만나버리면 얘네들끼리 순간적으로 자기들끼리 엉겨붙어 버리면서 피떡, 혈전이나 이런 걸 만들게 돼요. 근데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100% 차단되는 걸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고 차단이 되면서 심장의 심근허혈이라든지 심근의 괴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람이 급사할 수 있는 질병이 생기는 걸 바로 우리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거다. 요거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볼 거예요. 요거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아니지만 요새 우리가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맥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요. 불규칙적으로 뛰는 맥박, 심장에 이상으로 일어난 것과 호흡의 영향으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심장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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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탕, 탕, 타당 이렇게 한 번 더 뛴다거나 탕, 탕, 이렇게 한 번씩 안 뛰거나 길어지는 걸 우리는 부정맥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 박동에서 벗어나면 우린 이 질병을 통틀어서 모든 걸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박이 규칙성을 잃거나 혹은 정상적인 맥박의 횟수를 벗어나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부정맥이라는 질병은 사실 공부를 해보면 의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30가지가 넘게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심방조기 수축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을 거고 빈맥이라든지 심실조기 수축이라고 부르던지 WPW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통칭하는 지칭어가 바로 부정맥이구나라고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 심장 박동이 전도장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 전도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민성, 이거는 뭐냐면 혹시 심계항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내가 어떠한 순간이 딱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막 죽을 것처럼 두근두근 막 뛰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를 심계항진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심계항진은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시민성, 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만약에 조금 긴장을 하게 됐을 때 심장 박동이 좀 빨리 뛰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계항진이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처럼 시민성, 내 마음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심장이 기형이라고 해서 심장이 조금 남들이랑 다르게 생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서 심장 박동수에 이제 이 심박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박동수가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로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바로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한다라고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맥이라는 질병을 설명을 드릴 때도요, 보통 제가 우리 팀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다른 걸 몰라도 5가지 부정맥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심방세동, 심실세동, 기회수축, 그리고 빈맥이나 서맥, 요거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님들한테 부정맥 진단 받으시면 나갈 거예요 라고 하시면 조금 위험한 거 다들 아시죠? 저희가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융합을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 내용은 조금 풀어드리는데 이거 정말 좀 위험한 RP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심실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기흥분 증후군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맥들이 있는데, 이러한 걸 통틀어서 그냥 부르는 게 바로 부정맥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만 더 부정맥은 부정맥입니다 이렇게 좀 1차원적인 RP보다는 조금만 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RP를 조금 섞어주시는 게 고객님들한테는 굉장히 다르게 좀 다가갈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첫 번째 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분류하는 첫 번째 협심증이라는 질병과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발생하는 심장질환이 부정맥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은 뭐냐면요, 이러한 질병들로 인해서 어떤 치료를 하고 환자들이 어떤 병환을 좀 겪는지 이런 걸 조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